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했죠. 자, 이 때문에 내란 특검법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재표결을 또 거칠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탄핵소추 사유들을 직접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현장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최근 전국 국정 상황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고민과 견해들은 어떠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 연휴 동안도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던데 많은 우리 네. 국민들 만나셨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던가요? 네, 제가 이제 의료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예.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공의들 복귀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뵌 상인분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다라는 말씀 하셨고, 또 종교 단체들, 사찰이나 이런 교회 방문했을 때는 많은 이제 국민분들이 불안해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만나신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살기 팍팍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불안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네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방문했던 사찰의 주지 스님께서는 네. 정말 예전과 달리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너무 힘들다는 말만 한다, 이런 말씀도 아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자,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또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 잘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이게 좀 국회에서 정책으로 좀 잘 좀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을 네. 또 중심으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본론 좀 들어가 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예상했었던 대로 야당 네.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 맞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고, 최상목 대행이 이제 제2요구를 한 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한 거예요. 네. 원래도 특검법에 위헌성이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쪽 요구까지 수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제2요구를 한 것은 최상목 대행이 누구 편인지, 본인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그냥 굉장히 중요해 왔지만 누구 편인지 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이 같은 이제 최 대응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탄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계속해서 릴레이 탄핵을 하는 것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도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당 네. 차원에서는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들은 의총을 통해서 이미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 관련돼서는 좀 됐는데, 예. 의총에서 지도부 위임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좀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핵심은 헌재 재판관 임명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으니까요. 이번에 헌재에서 아마 조금 늦어졌지만 뭔가 결정이 있겠죠. 헌법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최 대행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이 주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헌재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원래는 오늘 이제 좀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최 대행에게 임명을 하지 않으면 좀 불법이다, 이 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유권 해석을 줬고, 이 10일 날 다시 최종 선고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요. 네.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마은혁 지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맞닥뜨린 상황이죠, 지금. 네, 이미 이제 예. 제가 보기에 헌재는 변론을 재개했긴 했지만, 네. 결론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행이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또는 뭔가 좀 다른 기관에 어떤 해석을 의뢰할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예. 헌재가 결정하면 기속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기관인데 그걸 법무부에다가 의견을 묻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는 최고의 권위를 그렇죠. 갖고 있는 또 대한민국의 예. 또 헌법재판소 헌재가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헌법에 대해서 결정하고 해석하면 그게 끝이어야 돼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네. 이거를 법무부에다가 유권 해석 하겠다. 일개 행정부의 한 부처에다가 예. 유권 해석을 한다니까 이게 진짜 이 헌법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가 진짜 요즘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 많은데 참 웃음이 나옵니다. 예. 예, 웃음 상황인데. 이렇게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기니까 예. 사실은 변론기를 한 번 더 잡으면서 변론 제기를 하면서 좀 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결론은 내린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제 느낌에는. 상식적으로 최대행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헌재에서는 그 여지를 시간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네, 없는 그렇게 거잖아요. 보셔야 될 것 같고 상식선에서 결정을 하라 당신이. 예. 예. 그리고 결정이 나오면 아마 최대행도 안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이 안 된다고 표현했지만 그 말이 안 되게 법무부나 아니면 법제처에 문의를 해도 결론은 정해져 있거든요. 헌재가 결정했는데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국가기관이 없어요. 그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임명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이 2월 3일이기 때문에 2월 10일이면 딱 예. 다음 주 오늘이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가 결정한 거를 유권 해석을 다시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도대체. 이 법무부나 법제처가 헌재 위에 있나 보죠. 이분들의 상식으로는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일들을 예. 참 참 답답합니다. 예. 아무튼 뭐 여지를 줬기 때문에 2월 10일에는 뭐 어떠한 결론이든 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의원님 이제 문제는 특검법인데 다시 되돌아온 특검법. 이게 네. 이제 야당의 의석수 192석에 8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지난 재표결 당시에는 6표가 나와서 이게 198표로 부결이 돼서 참 네. 8표를 확보하는 게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네. 이번 재표결을 만약에 이제 한다면 부결이 된다면 특검법이 이제 폐기된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난번에 이제 198표 나왔을 때도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루 좀 많이 만나고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체크해 보니까 그때 한 5명 정도 확실하게 좀 이탈표가 생기는 거로 잡혔고 네. 거기에 이제 1명 정도 더해서 198표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거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예.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좋으나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지금 흐름대로 가면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좀 더 적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물론 파악한 거라서 틀릴 수도 그렇죠. 있겠고 틀릴 예. 가능성이 크지만 예. 자, 그렇다면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네요. 예. 왜 이 느낌이 더 확고해진다고 보십니까? 어떤 좀 전국의 상황 변화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살짝 오르고 있다든지 등등등. 그런 거보다는요. 예.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 국민의힘 만났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이미 기소를 했고 하기 예. 때문에 특검의 유용성과 뭐 실효성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아하.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던 외환 부분이라든지 네. 또는 뭐 국무위원들이나 어떤 다른 관여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태나 이런 건 아직 예.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사 필요성이 있는 영역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공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특검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매우 큰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탈하셨던 분들이 약간 납득을 좀 못하고 있는 아하.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특검까지 할 필요까지 있느냐. 구속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예. 뭐 이런 아하. 워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부가 현명하게 좀 설명도 하고 예. 접촉도 좀 하고 예. 하는 게 물론 저는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시키나 예. 안 시키나 그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일단 특검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도 어찌됐든 간에 또 검찰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살짝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사 영역이 남아 있고 예. 공소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기저 아래에는 네. 당연히 이제 검찰에게 이 부분을 맡겨놓고 마음 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동안 검찰이 아직까지는 보여준 모습이 있는 거고요. 네.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런 라인들도 있지 살아 않습니까? 있습니다. 엄연히. 예, 살아 예, 있고요. 그건 팩트이고요. 예. 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이 직접 이제 법정에 나왔습니다. 또 탄핵 소추 사유들을 하나하나 또 반박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 그리고 김 전 장관 쌍두마차로 현장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네. 점 좀 국민들은 어떤 시선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까요? 뭐 좀 자기가 좋고 유리하다고 생각한 건 적극적으로 응하고 네.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는 철저히 불응하거나 부정하고 또는 무시하고 하는 것이 과연 그동안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뭐 본인의 어떤 반론권, 변론권을 위해서 보장돼 있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던 영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었고 이후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대체 제가 참 보기에 이걸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법기술자로서의 면모만 보여주는 예. 것이 진짜 안타깝고요. 동시에 하는 주장이 상당히 거짓인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로 반복될 수 있는. 예. 국민을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또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또 화가 날 질문 한 가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박주민 국회의원님이 언제부턴가 박주민 국회 요원이 되셨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던데요. 페이스북 사진을 보니까요. 그게 이제 헌재나 이런 데서 예.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의원을 그렇죠.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요원이었다. 끌어내라는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김병주 의원이 그 당시 투입됐던 군 지휘부와 유튜브 통해서 인터뷰하면서 첫 마디가 요원이었는데 의원을 유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죠? 예.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수많은 이제 그 증언이 존재합니다. 그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에 부합하는 증언들이 존재하고 예.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봐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게 요원이라 손 치더라도 안에는 요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요원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지칭한 대상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진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는데 그럼 검찰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 보면서 공소장을 썼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럼요. 예. 변명을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제2의 듣기 평가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2교시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원님.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요원과 이슈판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또 탄핵 심판에 이제 헌재 권한대행, 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유튜버들 등등등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좀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 판단에 탄핵 심리에 좀 뭐랄까요? 중립성,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인간적 관계가 있다. 뭐 그것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0몇 년 전에 있었고 그 뒤로는 뭐 소통이 있었다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뭐 과거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어느 정도의 인연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기피가 돼야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사들이나 검찰의 검사, 헌재의 재판관들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절대 친구도 만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해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예.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전술이더라고요. 네. 근데 터무니없는 기준을 갑자기 상대방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너는 굉장히 문제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이런 그 말장난에 저희가 휘둘리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뭐 요원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데, 자, 또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제 최측근이죠. 오른팔격 정도 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말렸다라고 이제 경찰에서 진술한 것 같은데, 당초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주장과는 좀 배치가 되는 그런 되죠. 발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 3명은 적어도 3명은 찬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외에 최소한 2명은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누군지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거고 추측도 되죠. 누가 그랬을지. 예, 특히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조사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묵비를 했어요.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추정은 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NCND를 하면은 긍정의 수위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딴 사람들이 예, 이제 뭐라고 쭉 진술하고 특히 이상민 예. 본인에 대해서 쭉 진술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요, 맞죠. 그죠? 그럼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 안 하고 예, 그냥 얘기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추정은 되죠. 추정은 되고 네. 넉넉히 짐작도 되는데 평상시에 어떤 그런 윤석열과의 인간관계 이런 것도 보면 넉넉히 인정도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의원님,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정말 당력을 집중하고 탄핵 국면에서 또 길거리에 풍찬노소를 하는 우리 국민들을 봐서라도 단일 대우로 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요. 김경수 네. 전 지사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이재명 당대표를 약간 좀 깎아내리는 듯한 이재명의 일극체제로는 될 수가 없다. 뭔가 비플랜 네.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에요.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요. 예, 진행 중이고 여전히 헌법은 규범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또는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잔존해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종식시키고 헌법이 다시 규범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제1의 과제예요. 그래서 뭐 임종석 전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언도 해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 예. 이렇게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박주민 네. 의원님께서 워낙 점잖으시기 때문에 또 방송 중이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은 워딩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네. 이제 중요한 것 또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집중과 단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주시면 더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예. 전 실장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길거리에 시민들과 함께 탄핵 집회에 나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건 아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 썩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뭐 이유로도요. 나중에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꼭 지금이었어야 됐을까라는 물음표 한 3개 정도 붙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 이제 설 명절을 전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약속을 했는데 네. 어떤 좀 내용들이 오갔는지 보도를 통해서 뭐 많이 알려졌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네. 추가해 주시죠. 뭐 항상 그 중요한 시기와 상황에서는 우리 민주 진영, 뭐 더 넓게 얘기하면 민주 진보 진영은 단결을 해왔고 또 단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아직 완전히 내란이 종식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헌법이 다시 규범력을 회복했다라고 안심하기에도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이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탄핵 국면이다 보니까 모든 이슈가 탄핵으로 지금 뒤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국민의힘과 또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한 또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또 정책이고요. 중요하고요. 되게 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빨리 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 재정 안전성,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을 통한 노후 보장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요. 예. 이게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두 가지 그 목표 방금 말씀드렸던 그걸 다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실질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논의하는 형식을 특이로 하자는 주장들만 해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상 논의가 안 되고 계속 발목이 잡혀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더 이상 논의하는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 성과를 좀 내자라고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정도부터 제가 이제 양당 간사에게 연금 관련된 일정을 논의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좀 일정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국민연금개혁 이 이슈는 뭐 탄핵 정국도 꽤 중요한 이슈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국민들의 노후 생활과 또 여러 가지 밀접한 그런 생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원님 어찌 보면 또 새해 첫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 우리 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네.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극우적인 주장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어요. 네. 뭐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헌법적인 시스템도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된다면 정말 우리 사회의 기초와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꾸짖고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일들을 죄송하지만 우리 광주, 전남 에 계신 시민분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고 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